전에 모바일 혁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티븐 잡스, 이 대단하신 분이 아이팟을 선보인 거죠. 처음에 스티븐 잡스가 아이팟을 선보일 때 한국의 K사, 아이사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 제작 회사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MP3 플레이어 제조는 세계에서 제일 잘했으니까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았고요. 근데 이제 스티븐 잡스의 비전은 단순히 MP3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이팟 다음에 뭐 익히 아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금의 모바일 상황을 만든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약 10년 전에 벌어지면서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몸값도 높았고 수요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안드로이드의 개발 기술 자체는 그냥 어지간한 IT 개발자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술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상황으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젊으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아시죠. 예전에 다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걸 우리가 썼으니까요. 근데 이 싸이월드가 사실상 망했고 지금 이제 다시 싸이월드가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과거에 싸이월드가 없어지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 카카오톡이 없어지는 것만큼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10년 전에 모바일 혁명이 벌어졌을 때 싸이월드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 모바일 혁명을 이 퍼스널 컴퓨터의 이만한 크기의 모니터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이만한 크기의 화면에 사는 걸로 바뀌는구나. 화면 크기가 바뀌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크기의 모니터에서 잘 보이도록 미니홈피를 만들다가 이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에서도 잘 보이도록 모바일 싸이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면 크기만 줄인 겁니다. 그래서 반응형 웹기술이라고 해서 뭐 스마트폰이든 모니터든 태블릿 PC든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화면 구성을 이렇게 바꿔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잘 써가지고 작은 화면에서도 미니홈피가 잘 보이도록 그냥 그렇게만 한 거예요, 싸이월드는. 근데 반면에 뭐 쿠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는 뭐 최근에 유행할 틱톡 같은 곳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화면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에서 물건을 살 때는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습장 꺼내놓고 뭐 이것저것 사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비교도 하면서 뭐 가격도 좀 메모하고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뭐 한 20-30분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하나 사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스마트폰에서 물건을 살 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TV에서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를 나올 때 그냥 여기저기 눌러보고 주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는 중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화면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즉흥적으로 편리하게 뭔가를 결정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이제 집으로 택배로 물건이 오면 대충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반품도 시키는 화면만 작게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과거보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낸 쿠팡 같은 회사들은 뭐 미국 증시에도 상장하고 크게 됐지만 이 모바일 혁명을 단순히 화면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한 싸이월드는 기회를 잡기는커녕 없어진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자체는 저희 같은 전문 회사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실 수 있다면 그만큼
이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키우실 수 있으시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더 인정받는 인재들로 그 학생들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런 서론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